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다제 약물 관리 서비스를 본격 실시합니다. 약사의 점검은 물론 의사의 처방 조정까지 포함된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달부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4개 권역의 22개 장기 요양시설에서 입소자 대상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이 서비스는 약을 10종 이상 복용하는 고위험군 입소자를 대상으로 공단이 위촉한 약사가 시설을 방문해 약물의 중복이나 부작용 위험 등을 평가하고 필요시 시설 소속 계약 의사가 처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약사가 시설 종사자에게 약물 보관 및 관리 교육까지 제공해 입소자의 복약 안정성과 효과를 함께 높이도록 설계됐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자는 하루 평균 11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중추신경계 약물 복용자 비율도 재가수급자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76.7%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올 하반기 참여 시설을 추가 모집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탄저 백신이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생물 테러에 대비한 백신으로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30년 가까운 연구 끝에 국산화에 성공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녹십자와 공동 개발한 재조합 단백질 탄저 백신 베리트락스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해 탄저군의 외독소 방어 항원 단백질을 제조한 세계 최초의 탄저 예방 백신으로 감염 시 항체 생성을 유도합니다. 탄저는 자연 감염보다는 생물학적 테러나 전투 상황에서 생물 무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로 특히 호흡기 탄저는 사망률이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질병관리청은 1997년 백신 후보물질 발굴을 시작으로 기초 연구와 임상을 거쳐 28년 만에 최종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탄저균의 위험성으로 인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은 불가능한 만큼 공중보건 위기대응특별법에 따라 동물 실험을 통해 백신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실험 결과 탄저 독소 중화 항체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고 실제 탄저균 포자 공격에 대해서도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습니다. 질병청은 이번 백신 개발로 국내에서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해져 향후 생물 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중독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 시기마저 늦고 한 번 방문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아 전문가들은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에 따르면 2022년 마약 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6,800여 명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70% 이상은 처음 병원을 찾은 이후 다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고 치료 참여율은 조현병, 우울증 등 다른 정신질환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도 평균적으로 늦었는데요. 코카인과 아편, 진정제 중독자의 절반 이상이 40대 이후에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 건강 상태도 나빠 중독자 대부분은 위장질환, 호흡 이상,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문제를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료와 재활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 중독에 대한 낙인 효과를 줄이고 치료를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간 교대 근무는 많은 연구에서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는 등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죠. 하지만 생활 방식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의 차이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는데요. 관련해 미국 연구진이 흥미로운 임상시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건강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식사 시간을 달리하며 모의 야간 근무 실험을 진행한 결과 밤에는 먹지 않고 낮에만 식사하면 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가자 중 낮과 밤에 모두 식사한 그룹은 교대 후 심혈관 위험 지표가 상승했지만 낮에만 식사한 그룹은 변화가 없었는데요. 연구진은 이 차이가 수면 시간이나 식사 자체보다
식사 시간에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주간과 야간 식사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식사 시간 조절이 야간 근무자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야간 식사를 줄이는 것이 교대 근무자는 물론 불면증, 수면 각성 장애를 겪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돼지고기 하면 흔히 지방이 많아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돼지고기 지방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에 선정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서레이 라이브 등 외신은 BBC 퓨처가 글로벌 저널에 실린 식품 영양 연구를 바탕으로 1000개의 음식을 분석해 가장 건강한 음식 100가지를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돼지고기 지방이 73점을 받아 8위에 올랐는데요. 이는 완두콩, 토마토, 오렌지, 고구마, 고등어보다도 높은 순위로 그만큼 영양 성분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돼지고기 지방에는 비타민 B와 미네랄이 풍부하며 소고기보다 약 6배 많은 비타민 B1을 함유하고 있어 탄수화물 대사, 에너지 생성에 기여합니다. 또 심장 건강에 좋은 올레산과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비타민 D도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다만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포화 지방상도 많아 과도한 섭취는 주의가 필요하며 하루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으로 아몬드가 1위, 세계 3대 아름다운 과일로 불리는 체리모야 2위에 이어 바다농어, 넙치, 치아씨드, 호박씨, 근대 등이 돼지고기 지방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을 전하는 시간 건강톡톡입니다.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이런저런 건강 이야기들 가볍게 풀어볼까요? 먼저 소개할 첫 주제는 이겁니다. 봄 소풍이 떠오르는 따뜻한 봄날, 절로 외출이 많아지는 계절이죠. 하지만 이런 환절기에는 피부가 더욱 예민해지고 각종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철 강한 자외선, 황사, 미세먼지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피부를 괴롭히는 요소가 많은데요. 건강톡톡 첫 번째 주제로 봄철 피부 건강을 지키는 꿀팁 전해드릴게요. 봄이 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강한 자외선, 황사,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또한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피부의 수분이 쉽게 증발하면서 각종 피부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피부가 예민해지는 봄철, 가장 중요한 건 수분 보충입니다. 크림 타입의 보습제를 사용해 피부 수분을 지켜주는 게 좋은데요. 화장품을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과유불급 기억하시고요. 또한 세안 후에는 꼭 보습제를 발라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봄철 자외선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UVA는 1년 내내 피부에 영향을 주고 UVB는 봄부터 강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외출 30분 전에 발라야 하고 2~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SPF 25에서 30, PA2+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면 일상생활에서는 충분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피부에 자극을 주는데요. 물론 외출 후 바로 세안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너무 자주 딥클렌징을 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세안 시간은 3분 이내가 적당하며 딥클렌징은 일주일에 1~2회 정도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미세먼지가 피부에 직접 닿는 걸 막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봄철 피부 진정에는 마스크팩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팩 안에는 보습 성분과 유연제가 들어있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하지만 팩을 20분 이상 붙이면 피부에 유수분 균형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또한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은 1일 1팩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면 봄철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 보습, 세안 습관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요. 또 환기를 자주 해주고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내시경 검사가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던 때가 있었죠.
유명 연예인들이 수면 마취 후 위, 대장 내시경을 받는 도중 갑자기 부대찌개를 시키거나 눈을 부릅뜨고 헛소리를 내뱉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했는데요. 이렇게 수면 내시경을 받는 중에 혹은 끝난 후에 잠꼬대 같은 헛소리를 내뱉거나 손발을 공중에 차면서 몸부림치는 난동을 부린 경험담이 적지 않게 전해집니다. 혹자는 검사를 앞두고 무슨 말을 내뱉을지가 걱정돼서 검사를 받을지 말지를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상 행동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시경은 몸속에 카메라가 달린 관을 넣어 식도, 위, 십이지장, 항문, 직장, 대장 등의 내장을 보는 도구입니다. 입을 통해 삽관하는 위 내시경, 항문을 통해 넣는 대장 내시경이 대표적이죠. 아무리 가늘고 작게 만들었다고 해도 삽관의 고통이나 이물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이를 피하고자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수면 내시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면 내시경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정 내시경입니다. 진정은 약물을 사용해 환자의 의식 수준을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수면제가 아닌 진정제를 투여해서 의식 자체는 살아있어서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거나 대화도 가능한데요. 궁극적으로 검사나 시술에 대한 순응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환자의 자연스러운 협력을 유도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는데요. 진정제를 사용함으로써 진정 효과를 기대하지만 되레 진정되지 않은 상태, 즉 각성, 불안, 과잉 흥분, 공격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역설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100명당 3, 4명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직 명확한 발생 기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추정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의 종류입니다. 진정제는 크게 두 가지, 우유주사로 통하는 프로포폴과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미다졸람이 있는데요. 특히 미다졸람의 유전적, 생리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면 환자가 진정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불안하거나 과잉 흥분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물의 부작용으로 내시경을 거부하거나 몸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이고요. 드물게는 공격적으로 변해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신체적 저항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물이 편안한 상태를 유도하기 때문에 되레 작은 자극에 민감해져 과민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요. 내시경관이 삽입될 때의 자극이 불편함을 유발하면서 충동적인 행동과 말, 난동 등 갑작스러운 반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측할 수 있는 원인은 약물의 용량입니다. 보통은 불안감, 공포감을 줄이고 가벼운 자극에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적은 양이 투여되는데요. 환자마다 약제에 대한 반응이 달라 적절한 진정을 유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너무 적은 양을 주입하면 효과가 미흡해서 진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테고 반대로 너무 과도한 양이 주입되면 최면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호흡 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용량이 과도하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신체 내 약물 농도가 증가해 역설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알코올 역시 영향을 준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사실입니다. 알코올 섭취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신경 억제 작용을 하고요. 결국 미다졸람의 진정 효과와 상호작용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개인차가 있겠지만 주 3, 4회 이상 소주 한 병이 넘는 과음을 하거나 매일 술을 마신다면 일반적인 투약 용량의 진정이 잘 되지 않고 진정 상태에 이르렀다가도 금방 깨게 되는데요. 따라서 더 많은 용량의 약제가 필요해져 결과적으로 역설 반응의 발생 빈도를 높입니다. 또한 심리적 상태도 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수면 내시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극도로 높은 환자에게서 역설 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는데요. 정신이 흐려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긴장을 하게 되죠. 이는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엉뚱한 소리나 난폭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역설 반응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진정 내시경을 받았을 때 난동을 부린 경험이 있다면 반복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역설 반응의 이상 행동 자체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진정제는 기억을 담당하는 중추신경계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기 때문에
망각 효과가 뛰어나서 환자 자신은 검사 도중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의료진도 대부분 역설 반응을 이해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의료 현장에서 역설 반응이 심해 내시경 검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원활한 검사 진행이 어렵고 검사 도중 낙상 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역설 반응의 경험이 있거나 걱정된다면 예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애주가라면 반주로 1~2잔 정도만 마시는 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음주 빈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진정 내시경 시행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금주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음주와 함께 검사 며칠 전부터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것도 역설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한 일을 줄이면서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스트레스 요인을 되도록 피하고 검사 당일에는 심호흡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좋습니다. 또한 복용약이 있다면 의사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특히 신경계통 등의 약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제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역설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벤조디아제핀 계열 진정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라면 프로포폴과 같은 다른 계열의 약물로 대체하거나 비수면 내시경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밖에 약제의 양을 줄여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미다졸람 역설 반응을 보인 사람에게 약제량을 과거보다 2mg 이상 줄여 투약했더니 역설 반응이 크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역설 반응 재발률이 30%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이전에 역설 반응으로 힘든 경험을 했다면 검사 전 의료진과 상의해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생애 전 주기 건강 관리를 위해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제 검진은 필수인데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요? 내시경 검사 때 헛소리 할까 두려워 검진을 포기할 수는 없는 법. 역설 반응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진정 내시경 안전하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 이럴 때 감기에 걸리기 쉬운 거 아시죠? 특히 건조한 공기 때문에 목이 칼칼하고 따가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어서 환절기 감기와 목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온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환절기 날씨. 이렇게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특히 건조한 공기는 호흡기를 더 취약하게 만들어 감기, 독감, 목감기 환자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환절기에는 실내 습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정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가 가장 이상적인데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도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 점막이 약해지고 감기 바이러스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으니까 꼭 신경 쓰셔야겠죠. 혹시 감기에 이미 걸리셨다면 약 없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 따뜻한 차나 국물 요리를 자주 마셔주고, 두 번째,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서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세 번째, 멘톨, 유칼립투스 성분이 있는 연고를 코 밑에 살짝 발라주면 숨쉬기가 편안해지는데요. 이렇게 약 없이도 자연요법을 잘 활용하면 감기를 빨리 떨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기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목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건조한 목을 촉촉하게 유지해야 목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또한 목이 아플 땐 말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목에 무리를 주지 않으려고 속삭이듯이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되레 편하게 말하는 것보다 목에 더 해롭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술, 담배, 카페인은 목을 자극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목이 아픈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편도 농양은 편도선에 세균 감염이 퍼지면서 고름이 차는 질환으로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입을 벌리기도 힘들어지고 심한 경우 폐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두개염은 목 안쪽이 심하게 붓는 질환으로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목 칼칼 증상에 또 감기인가 보다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다가는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따뜻한 물 충분히 마시기, 실내 습도 조절하기, 영양 균형 맞춘 식사하기, 충분한 수면하기,
생활 속 소소하지만 건강한 습관들이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고 감기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 예방과 못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시죠. 이상 건강톡톡이었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건강 습관, 쿠키 건강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